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얘네들도 주식에서 한 250억 달러 정도 찾아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월가에서 미국 증시에 있는 자금이 슬금슬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ASML의 TSMC까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일제히 하락. 자, 이번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 월가에서 이제 ASML이라고 이제 얘네들이 유럽의 시가총액 한 3등 정도 될 겁니다. 웃긴 게 1등이 다이어트 보조제야. 아, 참 웃겨, 여러분. 그래서 3등이 얘네인데, 얘네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자, 1분기에 실적이랑 수주가 이제 모두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한 7.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뭘까? 떨어진 이유가 뭘까? 중국과 얘네들 무역을 많이 합니다. 떨어진 이유가 뭘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서 떨어졌을까? 그래서 실적이 낮게 나왔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었어요. 영향이 어땠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자, 이번에 ASML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 물량들을 이제 매도를 한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이제 실적이 이제 낮게 나왔는데 수출량이 줄었어. 실적도 줄었고 수주도 줄었어. 근데 중국에 대한 수출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중국 업체들이 ASML 얘네들 거 많이 사줬어.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반도체에 더 이상 못 사게끔 중국 제재가 들어가니까 중국 얘네들이 선제적으로 ASML 얘네 그 노광 장비를 옛날 거 먼저 선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ASML 매출의 50%가 어디서 발생을 했다?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혀서 그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앞으로 중국 쪽 매출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중국 쪽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1분기 그나마 수출 나왔던 게 중국 때문에 나왔던 건데, 선매입 때문에 앞으로 중국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까? ASM에 좋을 수가 없겠죠.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또 AI 이런 관련된 이런 기업들 어제 싹 다 빠졌어요. 얘네들 기업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그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돼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성적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방송이지만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한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야 우리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다시 좋게 나와서 높게 나와서 다시 랠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ASM에서 이렇게 실적과 수주가 좀 안 좋았다, 반도체가 TSMC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AI 기업들이 발표가 돼, 실적이. 근데 이전보다 나빴네.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I 관련주들, 반도체 이런 섹터들,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랑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ASM의 실적 발표가 살짝 조심스럽긴 하다는 거. 자, 여전히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자, 이렇게 보시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만 2천 건. 신규 실업자 수가 21만 2천 건 나왔다는 건 아직도 좋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직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깨지지 않는다. 한 가지 깨질 수 있는 가정은 뭐냐면, 일부러, 인위적으로,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뺄게요. 미국 재무부가 인위적으로 고용시장을 어떻게 한다?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요거 우리 배웠던 기억하실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자, 6주 동안 5번이 똑같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데이터 논란. 지금 그 고용지표가 말이 안 된다. 봐라. 이렇게 6번 데이터가 거의 똑같은데 이게 말이나 되냐? 짠 거 아니야? 중국처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고용지표가 좋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진짜 짜고 치던 아니면 뭐 허위 청구 건수를 이게 뭐 통계 대상에서 안 넣었던,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든 중국 철강 알루미늄 견제 관련주들 종목.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고 금리나 이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이제 세게 나가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작년에 우리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인도가 미국 몰래가 아니야. 대놓고 미국 앞에서 원유를 사. 뭘로? 위안화로. 그리고 러시아 거를 사. 대놓고 싸게. 미국이 아무 말도 못하죠. 깨갱합니다. 그래서 야 인도한테는 무슨 말 못하네. 아무 말도 못하네. 그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인도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러시아랑 원유 거래해. 그러면 너네 거래한 은행까지도 제재할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이전에는 그냥 냅뒀는데 12월 이후부터는 왜 제재를 할까? 빡세게. 빡세게 왜? 산호세에서만 애플 직원이 850명이 해고됐다고? 애플 본사에서만 850명이 해고됐다고 합니다. 고용지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짧게. 요거 얘기 드리고. 자, 볼게요. 왜 12월 전후로 바뀌었을까? 바이든이 이렇게 빡세게 나가는 걸까? 인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은행들 다 그냥 참여한 애들.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거죠. 대선도 있고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물가가 높으니까 인도나 얘네들 사도 말 못해. 왜? 유가 튀면은 지네 지지율이며 뭐며 대선까지 힘들어져.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물가 잡았고 원유도 지네들이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고 있죠. 이거 안전하겠다 괜찮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중국 때리기 시작되죠. 중국 때리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중국 때리기 시작되는 걸까? 우리가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보통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죠. 공화당의 주적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민주의 주적은 러시아예요. 자, 바이든 민주당이죠. 근데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대. 그러면 누구의 표심을 얻으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표심은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중국을 때리게 하면서 우리 럼프 형님의 표를 좀 가져가자. 중국 때리기를 딥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요거 관련된 종목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2차 전지 좋아 보여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오셨으면은 2차 전지 한번 볼게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전기차입니다. 2차 전지, 광물들, 니켈 이런 것들. 그럼 2차 전지를 좋게 냅둘까 아니면 2차 전지를 죽일까? 미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2차 전지는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 지네들이 제일 잘하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실리콘밸리의 이런 기업들, 부호들, 얘네들 다 민주당 정치 후원금 들어가죠. 걔네들을 AI 쭉 살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당분간 힘들 겁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힘들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것들 올해 분석할 때 빼먹으면 안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공화당을 때리게 하면서 중국,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뭐가 있냐면 전쟁이 지금 안 좋아요. 전쟁 이슈들이 안 좋고 야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지원할 돈으로 우리 인플레이션이나 낮춰줘라. 이스라엘 지원할 돈으로 우리 인플레이션이나 낮춰줘.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가 지금 미는 러시아 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을 주적으로 때려서 럼프 형님의 표를 가져가는. 자, 노동시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스타님이 그 본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아, 견고해. 근데 진짜 좋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테일하게 봤을 때 정규직들이나 뭐 테슬라 정규직들, 일론 머스크가 뭐 잘랐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정규직, 우리가 보는 뭐 화이트 칼라, 기술직들, 전문직들 이런 분들은 다 자르고 뭐가 늘었다? 파트타임, 투잡, 쓰리잡, 알바생들, 그리고 이민자 유입이 들어와서 그 이민자분들이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 그럼 우리가 표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영양가는 적지만 고용 건수는 높으니까. 그럼 고용의 질은 안 좋지만 고용 건수는 좋다. 그럼 지표상 좋기 때문에 이게 11월 대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죠? 우리 다 배웠던 거. 자, 바이든 중국이 부정행위 중 장벽 쌓기 경쟁된 미국 대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오늘 또 목이 그릉그릉하네.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이 지금 뭐를 했냐면
야, 중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때려라. 3배. 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이란이랑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면상 몰라서 그러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럼 관세 3배를 때린다는 건 무슨 뜻이다? 우리가 딱 요 기사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관세를 3배 때린대. 그럼 뭐가 올라갈까?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값싼 철강 알루미늄 3배 때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얼마 전에 우리 물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금리 인하할게요. 미국이 물가 잡기는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그냥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때린대. 그 기사 보고 관세 3배 때려? 안 좋겠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관세를 3배 때리면 중국산 제품들이 비싸질 거고 그러면 전 세계 가장 값싼 이런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공급을 하는 이런 업체들 가격이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도 늦어지겠구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자, 미국 연준 베이지복 경기 소폭 확장 성장세 보인 지역이 늘어. 일단 저번에 베이지복 발표됐을 때보다 지금의 오늘 이제 발표된 베이지복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경기가 살짝 꺾였다. 저번에 발표됐던 베이지복은 경제 성장이 괜찮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라고 발표가 됐으면 상승은 하지만 살짝 꺾였다. 이번에는. 그래서 경제 성장적인 측면에 봤을 땐 저번 거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다는 거. 소비가 살짝 꺾였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뭐 가장 핵심이죠. 화두. 지정학적 위기. 이스라엘 이란의 미사일 공격, 핵시설 밀집, 이스파한 공항 폭발음. 그래서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얘기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때렸다. 그리고 이란은 공격 안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는 이유가 뭘까? 가장 좀 의심스러운 거, 가능성 높은 거. 때린 사람은 때렸다 그러고 맞은 사람은 안 맞았대. 아마 중간에 미국이 껴서 서로한테 뭐를 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지금 전쟁하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마. 우리 이든희 형님 내일 모레 이제 11월 달에 대선 당선돼야 되는데 연임해야 되는데 제발 싸우지 마. 그럼 이스라엘한테 뭐 주고 이스라엘도 자존심 상하니까 명분은 챙겨야겠죠. 때렸는데 실제로 이란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란은 우리 안 맞았어. 자존심 지키려면은. 이란도 정권 내부적으로 이렇게 민심이 좋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 맞았어. 그럼 이스라엘은 때렸어. 그래서 중간에서 미국만 어때요? 이스라엘 딱 때리고 이란은 안 맞았다 그러고 그러면 이란이 안 맞았다 그러면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근데 중간에 바이든 미국 정부가 껴서 이렇게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도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보셔야 돼. 우리 하우스분들 그 옆에 이렇게 등급이 없으니까 막 그게 이상하네. 오케바 님도 그렇고 등급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 신규 그냥 구독자분이신가 아니면 뭐 다른 분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자, 이스라엘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라파자점 목표에 동의했다. 지상공 진입이 임박했나. 근데 또 뭐 CNN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CNN에서 뭐 이제 이란이나 이스라엘 더 이상 공격 없다. 이런 기사가 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쟁 지정학적 위기 끝났다. 그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제가 시향에서 말씀드릴게요. 시향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며 뭐며 단순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지정학적 위기가 끝났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끝났대. 다시 가자. 단순하게 우리 그냥 개인 투자처럼 단순하게 오르면 웃고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울고 기관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그거 하여튼 아직 우리 올해 되신 우리 하우스분들도 아직 안 돼.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죠. 올해는 비트코인 투자 하시려면은 개인 투자자들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기관 투자자들 마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이 기관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자 전쟁이 끝났다. 국제유가 3%대 급등. 잠시만요. 아, 이게 신경을 쓰면은 목으로 와가지고 목이 벌써 이렇게 좀 갈라 그러네. 자, 국제유가 3%대 급등, 다시 급등을 했죠. 유가가 이제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 조금 많게 나와가지고 괜찮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국제유가. 자, 넷플릭스 분기 괜찮았습니다. 실적 발표. 1분기 가입자 933만 명 증가, 영업이익 54% 급증. 아직도 괜찮다. 미국 괜찮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말씀을 드리고 자, 한미일 원엔화 약세 우려. 하는 시장 개입 시사. 자, 요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환율 얘기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 지금부터는 뭐다? 이전에는 손바뀜, 블랙록이 시장을 앞서가려고 미친 듯이 담았던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좋아서 현물 ETF 담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현물 ETF 기관들이 담는 건 실제로 순유입. 비트코인이 좋아서 비트코인을 돈 벌려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유입이 안 들어오고 있죠. 유출이 나가고 있죠. 안 좋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 다 이유가 있죠. 1등 자리 지킨다는 겁니다. 피델리티한테 안 뺏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네들이 가져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순유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크게 뭐 반등이 나와서 막 상승이 가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여요. 물론 많이 빠진 만큼 그거 상승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쇼총상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작동을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는데 모멘텀은 줄 수 없다. 현물 ETF 유입세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현물 ETF 유입세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꺾였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일 날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요. 25일 날 국내 총생산 GDP 2% 후반대 예상합니다. 3%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소매 판매나 소비 지표들 봤을 때. 신규 실업선 청구 건수 중요하지 않고 근원개인 소비주 PCE 중요하죠. 근데 낮게 나올 겁니다. 우리 30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요거 뭐 FOMC에서 어떤 얘기할지 중요하게 될 거고 비농업고용 지수 실업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5월 초까지는 중요한 지표들 다 이제 끝나는 거고 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글로벌 대형 연기금들이 자금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금을, 미국 증시에. 왜냐면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했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겸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겸, 해가지고 자금을 조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얘네들도 주식에서 한 250억 달러 정도 찾아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월가에서 미국 증시에 있는 자금이 슬금슬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유의미하게. 그리고 재무부 20년물 경매 130억 달러 어땠을까? 어제 국채 경매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수요가 많았어요. 수요가 많았다는 건 뭔 뜻이다?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죠. 금리가 급등하니까 수요자들이 늘었구나. 금리가 급등한 게 도움을 줬구나. 그래서 20년물 국채 경매가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